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인 흑두루미. 일본 가고시마현 이즈미시는 이 흑두루미의 대표적인 월동지역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매년 10월 중순부터 12월경까지 10,000마리가 넘는 두루미가 월동을 위해 시베리아에서 건너와 3월경까지 머물다가 돌아갑니다. 그런데 흑두루미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철새들이 어마어마하게 머물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가고시마현 두루미 및 그 도래지로 국가특별천연기념물로 지정하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즈미시에는 두루미 관찰센터와 박물관 파크 등을 조성하고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겨울에는 두루미들이 갑자기 일본에서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뜬금없게 발견된 곳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일본에서 월동하던 두루미들은 왜 한국으로 넘어온 것일까요? 월동하기 위해 이즈미시에 날아온 흑두루미들이 북쪽을 향해 날아갔다는 목격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흑두루미들이 위험을 감지해서 이동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본 가고시마 지역 방송에서 나온 뉴스의 일부분입니다. 흑두루미들이 위험을 감지했다고 하길래 혹시나 대지진의 기운을 감지한 것이 아닐까 하고 짐작하시는 한국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지진은 아니고 1300여 마리의 두루미들이 갑자기 집단으로 죽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천 마리가 넘던 새들도 흔적 없이 사라지고 말았는데요. 갑자기 사라졌던 5천여 마리의 두루미들이 안전지대인 대한민국의 순천만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한국 역시 흑두루미의 대표적인 월동지라서 유명하지만 너무나 일찍 일본에서 한국으로 피난온 두루미들 때문에 바빠지고 있는데요. 두루미들이 서둘러 한국으로 피난온 이유는 바로 AI, 인공지능이 아니라 조류 인플루엔자 때문이었습니다. 일본에서 두루미들이 집단 폐사하게 된 이유는 한국과 다른 두루미들의 잠자리 환경의 차이라고 합니다. 일본 이즈미시의 경우 물을 가둬놓은 문온에서 두루미들이 잠을 자는 데 비해 두루미들이 한국에서 자는 곳은 하루에 2번씩 바닷물이 드나드는 순천만 갯벌입니다. 전문가들은 조류 인플루엔자와 관련해서 월동지의 물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일본에 가둬놓은 문온의 물이 오염되어 한번 AI가 퍼지면 그대로 그 지역 조류들은 조류 인플루엔자로 급사하면서 집단 폐사가 이어지는 것이죠. 두루미들도 자신의 친구, 가족, 이웃 두루미들이 단체로 죽는 것을 목격하면서 많은 공포와 두려움을 느꼈을 겁니다. 그러니 수백 킬로를 날아 한국 순천만으로 온 것이겠죠. 덕분에 순천시도 바빠졌습니다. 때이른 두루미들의 집단 이주로 인해서 말이죠. 그것도 10,000마리가 한꺼번에 몰리자 서둘러 먹이 주는 시기를 앞당겨 두루미들이 겨울을 잘 날 수 있게 여러 곳에 먹이털을 분산시켜 뿌리고 있고 혹시나 조류독감의 피해가 한국에서 퍼질까봐 방역 조치도 신경 써야 했습니다. 한때 140여 마리가 폐사하면서 긴장감이 높아졌지만 다행히 그 이후로는 추가적인 피해가 없어서 한시름 놓았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멸종위기종인 흑두루미를 보호하기 위해서 서식지 분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조류독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한 곳에 집단으로 거주하게 모으는 게 아니라 먹이터와 잠자리 등을 분산시켜서 집단 전체의 위험보다는 소규모 그룹의 위험으로 분산시켜 이들을 추적 관리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조류독감을 방어하기가 쉽고 관리도 쉬워지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아서는 안 된다는 경고. 그래서 순천시와 인근 지자체는 힘을 모으기로 결정합니다. 순천만에서 여수 여자만과 하동 갈사만으로 이어지는 남해안 일대를 흑두루미 벨트로 조성하고 서식지 보존을 위한 경험을 함께 공유하면서 상시 방역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흐름에 국내에서 두 번째로 큰 흑두루미 월동지인 충남 천수만도 함께할 것을 뜻을 밝히면서 흑두루미의 보존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협약식에선 기존 국내 최대 흑두루미의 기착지였던 낙동강 유역지자체가 모두 빠져버려
아쉬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또 지역 간의 힘겨루기로 발전할까봐 일반 국민으로서는 괜한 걱정이 들기도 하는데요. 사실 여기에는 또 다른 사연이 있습니다. 원래 흑두루미들은 시베리아에서 한국 낙동강을 거쳐 일본 이즈미로 이동해 왔습니다. 그런데 2010년을 기점으로 상황은 달라지는데요. 낙동강은 4대강 사업으로 강을 재정비하여 지역 경제를 살리는 길을 선택한 반면 수천만의 경우 무분별한 갯벌 개발을 멈추고 생태계 보존의 길을 선택합니다. 사람들은 갯벌을 메우고 사업을 해야 경제에 도움이 된다며 반발도 심했지만 말이죠. 그러나 시간은 생태계가 경제의 걸림돌이 아니라 경제의 큰 축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낙동강에 도착한 흑두루미들은 기존 자신들이 머물던 습지와 모래톱들이 4대강 사업으로 파헤쳐지고 없어져 버리자 보금자리를 찾아 순천만과 서해안으로 이동해 갔습니다. 그 결과 2010년 4대강 정비 사업 이후 10년 뒤 낙동강을 찾는 흑두루미의 수는 0을 기록한 반면 순천만과 서해안 일대는 흑두루미들의 새로운 보금자리로 자리 잡았고 흑두루미들이 만들어내는 장관을 보기 위해 많은 관광객들이 모여들면서 지역의 새로운 경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낙동강은 한국 최대 흑두루미의 월등지가 아니라 흑두루미가 버린 지역이 된 것이고 순천만은 이제 한국 최대 흑두루미의 월등지로 흑두루미들이 선택한 지역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낙동강 지역 지자체는 흑두루미 보존 관련 사업에 동참하지 않았던 것이죠. 여기서 당부하고 싶은 말은 혹시나 이걸 두고 정치적 성향에 따라 과대 해석해서 비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4대강 사업은 잘못된 사업이다. MB를 죽여야 한다 뭐 이런 소리를 하기 위해 영상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다만 흑두루미의 이야기를 하는 것일 뿐입니다. 흑두루미들이 낙동강을 안 찾는다고 해서 낙동강의 지역 경제가 무너진 것도 아니고 오히려 개발에 맞춰 지역 경제는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천만은 유네스코 자연유산인 갯벌을 통해 다양한 생물종의 보존과 보호로 순천만이 가진 장점을 최대한 이용하여 새로운 경제 활력을 얻은 것이고요. 그러니 이를 두고 정치적 이념에 빠져 싸우기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가진 자연과 문화유산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고 유지, 보존, 발전시켜서 지역 발전과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